는 보지 마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정이냐 인증 차이인데 최근에 이슈화되는 건 이 소셜 벤처예요. 소셜 벤처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소셜 벤처는 인증이 불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인증받지 말고, 제 생각은 인증받지 말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게 소셜 벤처예요. 여기 있잖아요. 정부 및 민간에서 소셜 벤처 경연대회에 따른 네트워크 등 행사 활동에 간접적 지원을 하지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소셜 벤처로 가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가끔 가다가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이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장한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기업이, 저는 이제 인천 남동구청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받아봤어요. 뭘로? 저도 일자리 제공용이에요. 일자리가 지원은 확실히 많았고, 식품회사다 보니까 3D 업종이에요. 외국인과 저소득자들이 많고, 제 기억엔 직원이 그때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령이 55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의 구조였기 때문에 굳이 외식 기업을 전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업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더 실현 가능하다고 하면 꼭 하세요. 지원도 많지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난 뒤에는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왜 합니까? 재정 지원은 그냥 따라하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야, 이거 사회적 기업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아요. 경영 컨설팅은 당연히 해줘요. 전문가가 붙어서 보험 내주고요, 개발비 내주고, 일자리 전문 인력. 여기서 전문 인력은 마케팅이 됐던 각각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할 때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따로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따로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조달청이 살 때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으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도. 근데 사회적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비누, 커피,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사회적 기업은 융복합을 통해서 IT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쪽이에요. 커피를 재생산하는 거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근데 법이 지금 받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커피의 일일량 수거량이 예전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500kg까지 풀렸어요. 왜? 누가 수거해야 되냐면 어르신들이 폐지 지우면 너무 위험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커피 전문점 가서 버리는 커피를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벽돌을 만들고 컵을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공원에 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안정적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이 그걸 막고 있더라고요. 왜? 위험하다고. 폐기물입니다. 커피 쓰레기 폐기물 맞죠? 예. 근데 그거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그런 게 사회적 기업이 아닌 소셜 벤처에서 할 역할들이에요.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바꾸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 재밌죠? 저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재밌게 해드린다는데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열이 올라오네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원도 많은 게 이거를 악용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순산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면 기업의 모습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또 오해하시는 분이 협동적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마 강의가 다다음 주에 있을 텐데 뭐 그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은 모습이 조금 다르고 지원 방향도 달라요. 자, 이제 빠르게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시가가 안 보여서 예, 그러면은 이제 특허청 넘어가 볼게요. 특허청은 3년 전에 좀 이슈가 된 사건, 뭐 여기 계시면 아는 분도 있겠지만 국내 상표들이 많이 해외 브로커들한테 납치됐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무상으로 뺏겼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밝혀냈던 이거 자랑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았어요. 우연찮게 저희 거 중국 상표 출원하다가 조금 이상해서 상해 데스크하고 조사를 했는데 김모 씨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상표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밤에
그거를 다 그 상해 IP 데스크한테 전달받아 출력을 해서 특허청하고 프랜차이즈 협회하고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롯데리아도 있고 장수돌 침대 뭐 다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회사 5개 들어가 있더라고, 상표가. 너무 화가 나. 상표에. 그 뒤로 나서 특허청에서 외식에 대한 상표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많이 됐고요. 그 이전부터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뭘 했냐면 상표나 특허 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는 항상 지원이 있어 왔어요. 나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도 있었고 IP 스타트업, IP 스타 기업 뭐 그런 명칭, 많은 명칭으로 상표를 만들어내는 방법부터 특허를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국내외를 넘어서서 무료 또는 50% 감면 또 더 나아서 특허 맵 개발까지 다 해줬는데 외식 기업들이 제일 안 하는 게 특허청 사업이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특허 어디 가면 싸게 해요. 왜 싸게 해요? 공짜로 해주는데 국가에서. 외식 기업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게 지식산업, IP 경영이에요. 왜요? 상표 없으면 사업 못 하잖아요. 상표 선점해야 되잖아요. 해외 나가가지고 울면서 들어오는 분들 제일 많잖아요. 왜? 갔더니 상표가 벌써 도용당했어. 싸워서 가져오겠대. 바이어가 기다려줍니까? 다른 거 하지. 브랜드가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에. 상표가요. 기업이 가져야 할 정부 지원 사업장 으뜸으로 그러니까 노동부 사업과 병행해서 외식 기업들은 특허청 사업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정말 좋은 사업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 IP 스타 기업입니다. 왜 제일 어려운 걸 넣어놨냐고요? 쉬운 거 안 하고. 쉬운 거는 다 하니까 어려운 거 하셔서 받으면 IP 스타 기업은 3년간 보장을 해주고 3년간 지원을 해줘요. 한 번 뽑아가지고 1년이나 뭐 분기별로 지원을 받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IP 스타 기업에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아예 지원을 해줘버려요. 야, 니네 3년간 단계별로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스타 기업을 끝내고 나면 지식 경영 인증을 도전할 수 있는데 지식 경영 인증을 획득하면 지식을 갖고 있는 거를 자산을 하여 거기까지 가면 머리 아플 텐데 무형자산을 재평가해서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허가요 500만 원 만들었는데요. 기술가치 평가를 받더니 얘가 50억이야. 50억을 어디다 넣어요? 자본 계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500만 원짜리 회사가 자고 났더니 500억은 넘어 50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에서 빠르게 발전해서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하는 게 IP스타 기업이에요. 어렵죠,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IP스타 기업은 서울이 가장 힘들어요. 왜? 기업이 정말 많아요. 중소기업이. 저도 인천에서 했어요. 인천은 기업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인천에서 했고요. 제일 쉽게 하려면 강원도 가서 하세요. 강원도 예산이 남더라고. 강원도 기업이 별로 없어서 진짜로. IP스타 기업 뽑는데 강원도가 남았어요. 왜냐면 전국 센터별로 이걸 뽑아요. 서울 센터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만 서울 센터에서 난 꼭 서울에서 받아야겠다. 정말 외식 기업이 IP 스타 기업이 돼야 될 이유를 정말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돼. 외식 기업은 서비스업인데 이 지식 개발해서 뭘 만들겠다고? 공장 돌릴 거예요? 기계 만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IP 스타 기업 말고도 그 전에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어려운 최고 단계고요. 나래 지원 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특허청에서 지원해 준 게 단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표를 만드는 소규모 특허 맵이라는 사업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까 향후에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IP 스타 기업을 하시고 이후에 IP 경영 인증을 받으시면 회사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뭐 있냐 보니까 해외 출원 비용 지원 금액이 몇백이 없죠. 다 몇천이에요. 근데 이 예산이 항상 남아요. IP 스타 기업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외식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회사가 매년 1억 이상의 상표 출원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해요. 못해요. 예산이 남아요. 연말 되면 이거 쓰려고 상공회사에서 머리가 아파요. 기업들이 상표 출원을 안 하니까. 그럼 연말에 얼마나 상표를 많이 출원하는 회사들은 연말에 보너스가 지어집니다. 이 예산이 남으면 잘 나가는 회사는 이 예산을 더 쓸 수 있어. 나 1억 받았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소진을 안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의 가장 핵심 중 하나 예산을 소진을 못하면 그 부서의 다음 연도 예산은 100% 깎여요. 100% 깎합니다. 왜? 왜 남겨와? 난리 나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정부 지원 사업에다가 심사위원들한테 그 결산평가 시에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아니 정정당당하게 쓰고 남겨왔는데 왜 남겨오냐는 거예요. 왜 남겨오냐고. 남겨오면은 정말 힘들대요. 공무원들이 머리가 아프대. 왜 남겨왔냐고. 니네 남네? 줄여도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버해서 쓰고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제발 넘기라고요. 근데 요 예산은 IP 스타 기업 뽑고 나면 항상 남아. 너무 예산을 많이 줘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3년간 3억일 거예요. 1년간 1억일 거예요. 아무튼 예산이 많으니까요. 많죠? 여기 깊이 하나 좀 들어가 볼게요. 브랜드 보면은 비영업권 브랜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만 가서는 이게 외식이하고 뭐가 맞아?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맞아요. 이거 갖고 뭐 개발했어요? 해외 진출하려는 브랜드를요, 해당 국가에 맞게 만들 수 있어요. 상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예요. 지식재산은요, 상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형의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지식재산이에요. 특허청이 상표만 만들지는 않아요. 프랜차이즈는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브랜드요, 무형자산이에요. 누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1억을 딱 주고 너 브랜드 만들어봐 라고 하면 안 받으실 거예요? 받아야죠. 근데 그냥 받아요? IP 스타 기업이 돼야지 받아요. 받죠. 이거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면은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비용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해외 진출하려는 기업이면은 여기 지원 사업 안 하고 지원에 나갔다고 하면은 뭐 공산당 또는 간첩일 거고, 코트라가 국가에 나가겠다고 하면 돈이 많으면 되거나 시장 조사를 잘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선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예산이 없어. 근데 그 국가에 나가야 돼. 코트라 가세요. 코트라의 담당자들이 불친절하기는 좀 해요. 코트라 분들이 없으니까 아니고, 코트라는 약간 엘리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길 건너 AT는 약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코트라 가시면은 외식 기업으로서 왔다고 그 AT 전화를 하시면은 지원 사업을 쫙 하고요. 코트라는 되게 잘 돼 있는 서비스가 첫 페이지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검색해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못 찾아가요. 코트라가 외식만 합니까? 식품, 섬유, 뭐 IT, 의류, 컨텐츠 다 해요. 다 해요. 코트라에서. 그거를 융복합해서 사업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코트라예요. 외식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서비스 문두스. 이게 3년 정도 4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외식기업은 딱 5개만 선별합니다. 각 5개의 컨텐츠 분야별 5개의 회사를 선정을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뭘요? 해외 진출. 코트라는 국내 진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진출하려면 어디 갑니까? AT 가셔야 돼요. 코트라 가지 마시고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트랙 1과 트랙 2로 좀 복잡해졌어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코트라에서는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해외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바이어를 만나고 초청하고 가고 오고, 그런 비용들, 또 선정이 돼서 수출하고 판로 개척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에 대한 거를 부담을 하는 정부기관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두스로 선정이 되면 그런 정보 사업을 지원할 때 가점이 돼요. 서비스 문두스만 가지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문두스가 돼서 정부 지원 사업을 코트라 쪽을 신청을 하면 좀 더 가점을 받아요. 근데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외식 업체는 딱 5개만 뽑아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들어가면 코트라의 직접적인 그 외식 기업에 대한 지원을 1대1 정도로 들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아트 콜라보는 4년 전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건데, 이 코트라의 많은 사업 중에서 외식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외식 기업의 한류의 열풍을 이용하지를 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못해요. 연예인은 비싸고 전속 모델 써하려면 비싸요. 한류의 열풍을 살 수 있는 아트 콜라보 사업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트, 예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일반적이 아닌 순수 예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 포장지, 우리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우리의 상품에 이들의 예술품을 접목시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했는데,
어느 해외 매장에서 이런 컵을 물건을 봐서 팔아요. 여기에다가 브랜드 로고를 적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뭐 산수화라던가 아니면 혁신적인 한국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입혀져 있다고 하면 이 컵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게 아트 콜라보 사업이에요. 코트라에서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많아요. 그 피자는 피자 박스. 해외 나갈 때 박스를 좀 더 한국적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엎을 수 있고 음료를 파는 데들은 컵에 그 디자인을 입힐 수도 있고 그래서 아트 콜라보는 재밌어서 넣었어요. 해봤고 재밌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호응도 상당히 높아요. 신기해해요. 야 이게 너네 문화야?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트 콜라보도 해보시고요. 2018년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정리되어 있는 거 제가 안 만들었어요. 코트라가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야 우리 막 근데 월별로 좀 정리하지 막 했더라고요. 급해서 그랬는지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상담회 로드쇼 전시하죠. 상담회 서비스 수술대전 한국에서 하죠. 해외 로드쇼 해외 가서 하죠. 제가 이 코트라 사업 중에서 가장 그 해외 진출하려는 초보 기업들한테 강조했던 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해외 로드쇼였어요. 왜 해외 로드쇼를 가라고 했냐면 해외 로드쇼를 가면 코트라 공간의 공관장과 부공관장 이하의 직원들이 로드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 한국의 대표자들한테 그 일대 상권에 대한 거를 3일에 걸쳐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바이어를 만나는 건 당연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핫하다는 베트남을 진출하고 싶지만 내가 관광을 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을 알 수 있는 환경은 아주 작아요.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바를 토대로 공관장 또는 부공관장이 차로 태우고 베트남 시내를 하면서 여기가 어떤 상권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설명을 들으면 훨씬 빨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라고요. 가는 데들이 보면 올해는 중국 동남아인데 이 동남아를 좀 가라고요. 지금 최근에 코트라가 많이 가는 데가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이에요. 왜? 태국은 지겹잖아요. 필리핀 지겹잖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하잖아요. 어디가 황금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베트남. 베트남이요. 베트남 가장 많이 가요. 라오스, 캄보디아. 조금 더 멀리 가면 파키스탄, 인도까지 갑니다. 더 많이 가면 아랍도 가고 프랑스도 가요. 근데 코트라는 굳이 그렇게 멀리 안 가고요. 내일 코트라가 저기 자담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일 아마 해가지고 자담회가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제가 자담회를 갑니다. 자담하러 가서 외식인들한테 좀 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꼭 하라고 하는 게 해외 로드쇼예요. 전시회 수출 상담에는 코트라 말고도 AT도 지원해주고요. 상공회의소라든가 SBA라든가 각각의 부서들이 수출 상담회 전시해요. 그리고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저는 무역협회 가라고요. 무역협회가 더 잘하더라고요. AT예요. 제 가장 좋아하는 데예요. 왜일까요? 외식인들한테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친해져야죠. 친해져야 정부 지원 사업을 알죠. 꿀팁 중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들하고 친해지자예요. 공무원하고 형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친해지면 공무원들이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을 개발을 하고 나면 선정할 때 유리할 수 있는 포지션을 줄 수 있어요. 왜? 1회차에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1회차에 지원하면은 감사도 쉬워요. 규정이 안 정해져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갑니다. 진입장벽이 3년째 높아져요. 7년째 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빡빡해요. 3년째까지 가장 정부 지원 사업이 쉬워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은요. 이름이 바뀌면서 트렌드성으로 바뀌어갑니다. 작년에 이 이름이었는데 올해 검색하니까 이 이름이 안 나와.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에요. 누가 제일 그거 잘 바꿔요? 소진공이에요. 소진공은 예산이 정말 많아요. 걔네가 지금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32조인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융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진공의 예산 중 기업한테 써야 되는 예산들이 항상 남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면 못해. 작년에 좀 뭐라고 했어요. 사업을 발표해가지고 읽어보니까 다른 사업의 제목만 바꿨는데 내용을 실수로 안 바꾸고 공지를 띄워버린 거야.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마 외식인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이건 외식인들을 기만하는 거다. 근데 올해 또 그 사업 또 하더라고.
중소식품 기업 협력 지원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사업을 꼭 하라고 해요. 저는 이 사업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인데 이게 뭐냐면요. 외식인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 공급사를 찾고 유통회사를 찾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방에 해라. 예산 얼마? 6억이에요. AT 예산 중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예요. 이 비슷한 사업이 원래 있었어요. 어디? 중기청에 중소기업 융복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름만 식품으로 바꾼 거예요. 외식인들 지원 좀 하라고. 외식 사업이라는 단어는 웬만해서는 안 쓰고요. 대부분이 식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가끔 외식도 단어는 들어가지만 AT는 외식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인테리어를 해도 되고요. 마케팅을 해도 되고요. 제품을 개발을 해도 되고 서비스를 개발을 해도 돼요. 제가 1회차 이걸 했다가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6억의 예산 중 4억을 마케팅비용으로 썼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망했어요. 그 욕을 먹죠. 성공했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또 받았어요. 또 썼어요. 또 망했어요. 근데 회사가 본 손해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됐겠죠. 그런 만큼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첫째 연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예요. 그리고 외식인들이 지원을 너무 안 해요. 이게 융복합 사업이에요. 외식과 누구, 식품, 외식과 누구, 유통 같이 들어와서 사업해라. 그러면은 친하신 분들 많잖아요. 식품회사도 있을 거고 유통회사도 있을 거고 제조회사도 있을 거고요. 같이 들어가서 사업하면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메뉴도 만들 수 있고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외식인들 하기에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브랜드를 만들려는 신생기업이 하기에도 좋고요. 외식업체 육성 지원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아예 외식업체 육성 지원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외식업체 육성 지원 사업은 융자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나면 왜? 외식업체들이 못 받아요. 예산이 너무 큰데. 제가 이게 8년 전에 5억을 이걸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쓸 데가 없어요. 돌려줬어요. 근데 받기가 그 당시엔 까다로운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기보나 신보, 농기평의 보증서가 있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외식기업의 뭐 성장성만 보고 줍니다. 예산을 이게 연초에 아마 정부 쪽 회의 들어갔는데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외식업체 예산 늘렸대요. 뭘 늘렸는데 이거 늘렸대. 융자 늘렸대.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하나는 이자는 은행보다 싸요. 신보 기보 정도 2.2%대인데 보증서를 갖고 와서 받는 거면 뭐가 달라요? 담보대출이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담보 없이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성만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줘라. 그게 엔젤이잖아요. 외식기업은 엔젤로 안 가면 솔직히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만들고 싶은데 만들면 욕먹어요. 왜? 그걸 잣대로 잘못 평가하면 외식인들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요. 만들자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안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세요.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예산 중 하나인데 쓸 때는 원자재 구입으로만 써야 됩니다. 박람회 지원. 코트라하고 에이트하고 제일 많이 싸운 예산 때문에 싸운 게 이거예요. 왜? 7년 전에 코트라 관장이 바뀌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날 싫은 소리를 했다가 바로 잘렸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정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7년 전에 베트남에 박람회를 갔다가 머리가 이만큼 뚜껑이 열렸어요. 여기 코트라, 여기 AT, 저기 부산, 저기 젓갈 갖고 오신 분, 저기 광주, 베트남 가서 한국 박람회 온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거죠? 각각의 정부 예산들, 지자체 예산 가지고 와서 누가 와서 봅니까? 한인들이 와서 봐요. 그럼 그거 왜 해요? 왜 합니까? 한국에서 박람회 하지 멀리까 가서 한국의 박람회를 왜 해요? 근데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을래. 그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마터 프랜차이즈가 어떤 회사 기업이 됐어. 서로 자기의 공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가서 계약서 쓰고 여기 가서 계약서 쓰고 사진이 나왔어. 아, 얼마나 꼴불건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계속 폐기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없앨 수 없는 게 외식인들이 바이어를 찾거나 해외에 나가서 견학할 수 있는 길은 솔직히 자기 돈 주고 다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잖아.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많은 부서들이 이 사업을 해요. 정말 많은 부서들이 해요.
상공회에서도 다 하고요. 웬만한 부서들은 이거 안 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고 싶다. 나는 근데 돈이 없다. 부서별로 잘 보면요. 부서별로 지원사항이 달라요. 어떤 부서는요. 경비까지도 대줍니다. 비행 경비까지도요. AT하고 코트라는요. 기본적으로 항공과 숙박은 대주질 않습니다. 근데 무역관을 통해서 가는 거는 숙박 지원이 아닌 5성급의 호텔을 코트라가 지원을 해줘요. 왜? 거기서 세미나 해야 되니까 딴 데서 못 재우니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코트라랑 가요. 코트라랑 가면 5성급 가는데 에이트랑 가면은 예전에 에이트랑 갔다가 진짜 잘 곳이 없어. 박람회 끝나고 나왔는데 허 벌판이요. 중국은 아직도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자? 택시 타고 2시간 가서 잤어요. 그렇게 많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증 지원 사업이 최근에 AT가 가장 핫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왜? ISO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빨간색 표시에다 못했는데요. 요거예요. 할랄.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신 분은 제가 격하게 포옹을 해드릴게요. 상품이 별론가요? 뭐 딥키스 한다 그러면 뭐 안 될 것 같고 10%, 15? 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25%예요. 정말 많죠. 그 많은 무슬림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무슬림들? 어느 국가에 무슬림이 많아요? 아랍 얘기하시는데 아랍에 무슬림 많지 않아요. 거기는 원래부터 무슬림인 거고 무슬림이 어디에 많아요? 동남아에 많아요.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면요. 무슬림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땅 주인은 누구예요? 건물주는 50%가 하교예요. 동남아 구조가 다 그래요. 예. 무슬림을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무슬림만. 동남아 국가 진출을 하는데 할랄을 몰라. 가가지고 메뉴 만들어놨는데 니네 할랄 있어? 지금 외식기업들이 가장 크게 해외 매장을 만들어 놓고 어려움을 겪는 게 뭐예요? 수출을 못해요. 할랄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대기업 빼고. 없어요. 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이 뭡니까? 외식인들이요. 소스 파우더예요. 원재죠. 왜? 우리 예를 들면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소스 파우더나 보내야 그나마 우리의 핵심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끌고 갈 수 있는데 파우더요. 보면은 마약 같아. 마약 같아요. 그럼 뭘로 증명할 거야? 초기에는요. MSDS 가지고 증명했어요. 위의 요소. 이거 마약 아니야. 밀가루야.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 전분 있네? 야 이거 저거 그 뭐죠? GMO? GMO 콩으로 만든 거 아니야? 또 이래요. 그래서 짜증나고 수출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수출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수출을 하거나 해외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ISO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할랄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할랄은요 종교 인증입니다. 국가 인증이 아니에요. 자킴, 무이, 무이스, KMF 이름 정말 생소하죠? 자킴 어디 건지 아시는 분이면 그나마 할랄 아시는 분이에요. 그나마 얘가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예, 자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무이, 인도네시아 가장 받기 쉬운 게 인도네시아 거, 아니 인도 거. 인도 거는 한 달에도 나와요. 자이 무킴은 무이하고 자킴은 정말 어렵고요. 무이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한 품목을 받는다 2,400이라는 얘기를 해요. 비공식적인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랄 지원을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정말로 2,400만 원을 줍니다. 누가? 국가에서 인증받으라고. 쉽잖아요. 돈 주고 하라는데 왜 안 해요? 외식인이면 누구요? 해외 나가려면. 그러면 아까 또 앞으로 가죠. 해외에 이거 지원서 쓰라고 하는데 당신들 해외 매장이 있어? 없어. 근데 이거 왜 해? MOU 했어요. 나가가지고 나 앞으로 수출하고 매장 늘릴 거예요. 쓰는 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선정 후 진행.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이 많아요. 뭐 미국 FDA는 까다롭진 않은데 이것도 은근 비용이 세요. 나는 동남아 안 해. 미국 갈래 하신 분들은 FDA 지원 받아도 되니까 예산이 커요. 그리고 선정이 쉬운 이유가 외식업체들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경쟁률이 낮아요. 작년에도 이거 예산이 엄청 남았어. 이제부터 재미난 얘기 들어갑니다. 에너지 공단.
식품회사가 에너지공단에서, 아니 외식기업이 에너지공단에서 뭘 받을까요? 에너지랑 외식이랑 관련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름 되면은 문 열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어컨 빠져나간다고. 근데 문 안 열어놓고 손님 오라 그러면은 답답해 보이잖아요. 서비스 하는데 문 활짝 열어놓으면 한국인의 특성이 열린 집을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대요. 닫힌 집은 안 좋다. 계단도 안 좋다. 속성이에요. 예. 맛집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습니다. 네. 에너지공단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요. 최근 전까지는 외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3년 전부터 야 전기가 생각해보니 외식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다 외식인들이 문 열어놓고 전기 쓰고 다 쓰잖아요. 그동안에 에너지공단의 정부 예산은 어디로 갔냐? 공장으로 갔어요. 뭘 바꿔줍니까? LED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나요? 큰 건물들로 갔어요. 어떻게?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주고 부착해주자. 그러고 다 해줬어. 이제 뭐 해야 돼? 맨날 뭐 다 똑같은 거 하면 공무원들도 머리 아파요. 위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너는 작년에 선임자가 한 거 또 하냐? 그만할래? 그 정책을 만들어야 돼. 이름을 바꾸고 대상자를 바꿔야 되니까 외식인으로 대상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ICT 기반 이것도 처음에 발음이 안 되고 ESCO 뭐 이렇게 읽었는데 뭐 에스코 사업 뭐 그런 의미래요. 저도 잘 몰라요. 했어요. 누구 뽑았어요? 프랜차이즈 에너 효율화 분야를 뽑았어요. 저거 누구 지원했는지 알아요? 저희 회사 혼자 지원했어요. 예사인 이바돈과 돈가스 클럽을 공동 프로모션으로 들어가서 했어요. 이걸 예산으로 뭐 했냐고 하면은 저희 점주님들 그때 20개 점포를 바꿔줬는데 중앙 난방형 이거 뭐다 등급 가장 좋은 삼성으로 바꿉니다. 왜? 비싸고요. 등급 좋은 건 삼성에서 나오는데 비싸요. 일반 매장에서요. 삼성 거 잘 안 써요. 우속 냉장고 쓰죠. LG 냉장고 써요. 삼성 냉장고 비싸요. 에너지 등급 1등급이에요. 다 삼성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왜 바꿔줬냐요? 바꿔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매장은 전기세가 깎여요.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바꿔줬는데 에너지를 동일하게 쓰는 매장이 낮춰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얘네 생산력이 얼마나 좋아. 야, 자영업자들한테 난방기 바꿔주고 TV 바꿔주고 냉장고 바꿔줬더니 에너지가 감소되더라. 정말 좋죠. 정말 쉬운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디에 또 존재하냐면 산림청에 있어요. 댐을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검색할 때 키워드 서칭을 따로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지. 외식 프랜차이즈 키워드를 항상 관심 있게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읽다가 에너지공단에서 프랜차이즈 뭐야 하고 넘어가. 그러면은 노다지죠. 아무도 지원 안 하니까 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받았어요. 첫 해년도 받고 2차 년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하는 말 앞으로 넘어갈게요. ICT 에코 사업 과제 공모가 에너지 기술 평가원으로 넘어갔대요. 한 번 했는데 또 해주냐니까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또 지원을 했어요. 역시나 프랜차이즈는 저희밖에 안 했어요. 2번 연속했죠. 올해가 3년 차인데 안 하려고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찾아서 하시면 돼요. 매장 20개 3억이면 매장 20개 하고 남아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요. 남은 건 컨설팅 기관이나 이걸 개발하는 회사랑 알아서 쓰시고요. 꼭 하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핫하죠. 외식인들이라면 여기 지원사업 한 번쯤은 하죠. 뭐 합니까? 수준평가 연계지원사업. 수준평가가 초창기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받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뒤로 회의하고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동일해요. 10년은 아닌 것 같고 한 6년째 동일합니다. 중소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이라고 올해 작년 거네요. 근데 올해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유망소상공인 이제 만들어진데 성장 중소 프랜차이즈 매장 좀 있고 나가는데 안전가맹본 뭐 수준평가를 받아서 1, 2, 3등급 안에 4등급도 되나? 3등급 값이 4등급 포함되는 업체들한테 뭘 해주냐? 해주는 사업은 동일해요.
시스템, 브랜드, IT 환경. 이 IT도요, 예전에는 IT 안 썼어요. 홈페이지였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 외식인들 맨날 홈페이지만 만들고. IT 환경 구축. 예, 멋있잖아요. 홈페이지 만듭니다. 이 돈으로. 얼마예요? 한 사업당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홈페이지 3천만 원이면 10개 만들겠다. 그죠? 시스템이요? 만들면 좋겠지만 시스템 없는 회사는 없잖아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고요. 브랜드 디자인은 저는 꼭 하라고 해요. 확실히 전문가들을 통해서 브랜드를 키울 수 있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디자인을 4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셔가 푸디세이고요. 푸디세이는 푸드와 오디세이의 약자인데 그 푸디세이 4글자 만드는데 정부 예산이 정확하게 4천만 원 들어갔어요. 상표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한번 또 받은 게 델리헨즈라는 회사인데 델리헨즈 또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쉽죠? 쉬워요. 근데 받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요거 잡으셔요. 직영점 1개, 가맹점 10개 이상. 요거 잘 못 맞히세요. 직영점이 없는 데들이 아직도 있어요. 직영점이 없으면 지원 못해요. 가맹점 숫자도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얘 못해요. 이거는요, 수준평가 안 받으면 또 못해요. 근데 이 사업은요, 언젠가는 할 수 있죠. 이 안에 한 번쯤은 해당이 돼요. 외식 기업이면. 내가 맞는 중간에 3번 중에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뒤로 갈까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공용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이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거 나오고 나서 외식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요? 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외식 가맹점들을 통해서 이익공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만들라는 모델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중앙부서에. 근데 솔직히 가맹점이요, 그 협동조합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외식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쉽게 만들 거라고 상상을 했는지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들고 할게요. 그래서 만들어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렵진 않고요. 이건 협동조합하고 조금 다른데 이름은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 두 번째가 일반 프랜차이즈 모델이고 이게 뭐냐면 이 공용 프랜차이즈예요. 협동조합이요. 이익을 공유하는 이유는 당연해요. 조합원이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조합원만이 협동조합에서 나의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국수나무 만들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뭐 국수나무 관계자가 없으면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좋은 점 나쁜 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 특성상 어려운 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싸웠던 분야인데 이 상품? 이 사업이 지원하는 바는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아요.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 환경 구축이요. 이 사업이 나올 때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아요. 지원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받았던 회사들, 저희도 이거 받았는데 받고 미안했는데요. 어려워해요. 왜? 우리 이익공용으로 협동조합 해야 돼요. 예시를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자고 했던 게 이 예시예요. 가맹비를 안 받아요. 공식적으로. 이익 공유하는 거예요. 원래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게 계약서에 넣어져 있으면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입니다.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매달 정관상 또는 그냥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1년에 1%의 매출을 가맹점에 마케팅비로 지도하겠다. 어딘가에 써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 공유형이에요. 쉽죠? 쉽잖아요. 앞에 거는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뭐 직영점, 가맹점, 뭐 해당의 수준평가. 이건 그게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익공용 프랜차이즈. 근데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뭐가 이게 이렇게 쉬워. 그럴 거예요. 쉽진 않은데 그만큼 정부 지원 사업이 앞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겠지만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파요. 예산을 매년 써야 되는데 너무 다른 환경에 정책 사업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사업 중 하나고
지원율이 굉장히 낮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어려워하니까요. 이익 공유이 뭔지를 모르겠다. 여기 지금 공유 FC도 지성을 공유하는 거지 이익은 아니지만, 근데 프랜차이즈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거를 근데 이전부터 했거나 계약서에 담겨 있거나 정보공고에서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 말로만 나 이익 공유했어요 하는 건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 이익 공유하고 싶으시면 가맹계약서를 약간만 수정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다 하세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이곳 농림부 산하기관이에요. 여기에도요 예산이 많은데 식품에 대한 예산이 많고요, 외식에 대한 예산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다 안 받아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R&D입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 응모 또는 자유 과제를 내가 선택해서 또는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1년에서 3년간, 길게는 몇 년 이상까지 그 돈을 자유롭게 써서 회사의 환경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 R&D 사업이에요. 그 중에서 외식인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줄여서 농기평이라 그래요. 너무 길잖아요. 농기평이에요. 농기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고부가 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우리 식품 쓰잖아요. 하기 쉽잖아요. 읽어보면은 우리랑, 이건 좀 글씨 큰데, 농산 원료의 주요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원천, 전통시장 진흥, 기기 포장 시설 다 돼요. 외식기업 이거 해당 안 되는데 없잖아요. 포장기잖아요. 아닌가? 다 돼요. 식품의 품질, 유통, 신뢰도 제고 기술 다 돼요. 이거 누구랑 해요? IT하고 해야 될 일. 인체 유해성은 누구예요? 식약처. 다 해당돼. 외식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예산도 크지만 사업계획 쓰기를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플랫폼 사업 가서 R&D 공부하시고 이거 지원하라고요. 순서가. 다만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기업의 역량이 3년은 넘어가야 돼. 3년이 넘어가서 회사의 기반이 제대로 된 기술 평가를 통해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해야지. 1년차 기업이 이거 하려면은 해도 돼요. 머리 아파요. 정말 머리 아파요. 이거를 통해서 받으면 뭐가 좋냐면요, 협업도 있고 기획도 있고, 제가 최근에 했던 건 이 기획 연구과제인데, 하고 나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서를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평가서를 가지고요, 종이 쪽지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투자받. 그거를 엔젤 투자자들한테 넣으면 10억 이상의 가치서를 쓰면 10억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억의 가치평가를 받으면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회사가 김진석 대표예요. 휴럼이에요. 휴럼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발전을 했어요. 디딤은 조금 달라요. 디딤도 여기 담당자가 없을 텐데. 디딤은 좀 다르고 휴럼은 이 방식이에요. 가끔 휴럼이 뭐 하는 회사예요? 많이 물어봐요.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물어봐요. 제조 회사예요? 물어봐요. 홈쇼핑 회사예요? 물어봐요. 제가 휴럼을 얘기한다면 휴럼은 기술 개발을 한 회사예요. 휴럼은 정말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만든 게 아니에요. 김진석 대표님은 발로 뛰면서 관공서 학교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주식을 주고 가져오거나 무상으로 갖고 온 거예요. 회사에 특허가 많아지면 외주에서 보기에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R&D 과제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 보고서가 나와요. 기술 보고서 가지고 투자자를 두면 우와 하고 돈을 줍니다. 그 돈을 갖고 뭐 합니까? 적대적 인수합. 이거 거기까지는 뭔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돈이 생겨요. 우리가 우리보다 큰 회사들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상장해야죠. 그게 7년 동안에 회사가 발전할 수 있어요. 휴럼이 딱 7년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데 뭘 파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뭘 팔아요. 당연히 파는 회사 제 뒤에 나올 건데 팔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질문 받아야 될 끝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단순하게 적어봤어요. 서면평가 대응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작성자의 의도를 심사평가위원들이 그대로 이해한다는 최고의 사업계획서다. 사업계획서가 없는 정부 지원 사업은 없어요. 다 들어가야 된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저도 말을 못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지식을 모르면 엉뚱한 말 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강조해야 됩니다. 저 이거 되게 잘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이게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핵심 포인트를 잘 설명해야 되고요. 본인이 만족해요. 사업계획서 쓰고 나서요. 이게 뭐야. 제가 그래요. 항상 그래요. 정말 못해요. 근데 본인이 만족하면 심사위원들도 그 자신감에 감복합니다. 왜? 그거 얘는 제가 IP 스타 기업을 3년 만에 뒀어요. 1년째 너 왜 왔어? 2년째 서비스 꼭 해야 돼? 3년째? 너 진짜 감동이다. 서비스에 받아야겠다. 외식도 받아야겠다. 해라 그러면 주시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꼭 필요한 항목들 프리젠테이션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왜 프리젠테이션부터 하냐고요? 한글 파일로 사업계획서를 쓰면 정말로 100장이 넘어가는 일을 허다한데 쓰다가 지쳐요. 프리젠테이션 10장 만들어 놓고 반대로 살을 붙여보세요. 핵심만 만들고요. 조금 더 머리가 펴요. 근데 프리젠테이션을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처럼 무식하게 글만 쓰라는 거예요. 핵심만. 여기다 살을 붙여. 목차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정보부서의 지원사분 아주 고맙게 목차를 줍니다. 야, 왜? 평가하려는데 이 사람 목차 다르고 이 사람 목차 다르면 짜증나잖아요.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목차 주니까 목차에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장 한 장만 만들어 보시고 나서 반대로 한글로 가세요. 그러면 글이 좀 잘 써져요. 글 막 쓰고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반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독창적인 기술 개발이어야 한다. 내 거를 강조하는데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어. 정말로 우리 다 있어 라고 하지 말고 포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만 있어. 내게 최고야. 내 걸 가지고 가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이겁니다. 실현 가능한 기술을 충분히 준비된 모습을 갖춰야 돼요. 허무맹랑한 거. 예를 들어 이 식품을 가지고요. 이건 아닌데 뭐 우주에다가 보내서 먹겠다는 거 개발하겠다. 우리 아직 우주선 안 쐈잖아요. 그럼 너무 멀리 갔잖아. 그거 말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지금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하고도 연관된 사업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할랄 푸드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푸드에 대한 그 푸드테크. 그거를 한 단어로 하면 푸드테크인데 이 푸드테크도 아직 용어 정리가 잘 안 돼서 푸드테크의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충분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술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 대학이 이걸 못해요. 기술은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걔네가 팔 수가 없잖아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게 산업법상 걸려요. 그래서 회사들이 찾는 거예요. 큰 회사들 내 기술을 니네가 상용화하면 그 배당은 받는 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술이 학교마다 넘쳐나잖아요. 비슷비슷한 기술이.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니네가 만들면 나 이거 팔 수 있고 기존에 팔로가 있어라는 거를 자랑을 하시면 쉽게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했던 이유는 다른 거랑 달라집니다. 정책 자금은요. 서포트 도구입니다. 왜 이게 서포트 되느냐 강조를 하냐면 10년 전에 IT, 10년이 더 됐죠. 15년 전에 IT 붐이 날 때는 정책 사업에 대한 한도가 벤처 같은 경우에 무궁무진했어요. 정말로 50억, 100억도 받았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페이퍼 기업이 많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어요. 대만에 수출하고 있는 핸드폰 주요 부품 소재 기업이 매일 장관까지 와서 상을 주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대표이사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점점 예산이 축소되고 컨설팅을 통해서 단계별로 받으라고 어려워졌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꽁돈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고 회사를 키워날 수 있는 서포트 능력인 거지 내가 핵심 코어가 없는데 그 돈을 받아봤자 빚이에요. 무작정 받는 정부 지원금은 빚입니다. 그냥 받는 출연은 받으세요. 융자는 나머지는 빚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과 제발 좀 친해져요. 공무원과 싸우지 말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자주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언제 나오냐 모르세요 물어보세요. 나 정말 똑똑한데 이거 왜 바뀌었어? 철자 틀렸어 라고 하면 저처럼 제명당합니다. 다음날 자문위원 박달되면 왜요? 뭐 그냥 예. 근데 다시 복직됐어요. 코트라 사랑합니다. 예. 서칭 능력만 안 된다면 매칭 능력이 따라온다. 원래 오늘의 사업은 제가 3시간 정도 하면 서칭을 하려고 했는데 서칭이 조금 복잡해요. 기술이. 왜냐면 키워드 넣는 방법이라든가 검색해야 될 사이트들은 찾는 사이트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사이트를 모르고 들어가면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는 방식으로 하면 많은 자료가 나오니까 또 포기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서칭 기술이 있으면 매칭 능력이 따라와요. 서칭 기술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해드릴게요. 한 번의 실패를 포기하지 말아라. 어느 기업 가르쳐줬더니 했는데 가서 잘못해가지고 떨어질 때 안 해요. 소진공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어떤 회사를 갔는데 하필 같이 했던 컨설팅 회사가 좀 유명한 회사인데 앞에 있는 페이지를 다른 회사로 갖다 꼈어요. 근데 대표이사는 울루랄라 컨설팅 회사 했으니까 가서 했는데 첫 장에 이게 뭐야? 심사위원들 그때부터 공격합니다. 당신 이거 보고 온 거야?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줄줄 외우고 가도 부족한데 첫 장이 다른 회사 거야. 기본도 안 돼. 아무리 그 뒤에 좋은 내용이 나도 심사위원 머릿속에는 난 쟤 떨어뜨릴 거야. 저도 그래요. 심사를 하다가 뭐 하나에 꽂혔는데 저게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 끝나고 나면 걔만 질문해. 질문 대답이 안 나오면요. 걔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왜? 하나도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편협적이에요.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런 심사위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PTC 심사위원 논쟁하지 마.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떨어져요. 인간이니까. 제가 싸우다가 국내 최초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당신 싸워가지고 심사를 열정에 연기해가지고 실기대 다시 우리만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붙었어요. 정말로 논쟁을 했어요. 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됐습니다. 근데 싸우지 마시고요. 정책 잡으면 꼬리꼬리 문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딱 꼬여 있는데 한 줄기를 펴면 고구마나 감자처럼 나와요. 하나를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돼 있지 하나만 똑 떨어져 있는 정부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단계별 시기의 특성이 앞에 설명했죠.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 너무 3차년도 끄집어 와봤자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최소한 벌고 있는 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는 최소 3%예요. 근데 3%를 써요? 3% 못 써요. 3%면 얼마만 금액인데 100억 매출하는 사람이 3%면 3억을 연구개발해서 못 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결산 때 조정을 합니다. 그게 수정분계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부부서가 조합의 결산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도 정부지원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왜? 재무능력이나 재정능력, 대표이사의 능력들은 중소기업은 하나로 봅니다. 중소기업은 이꼬르, 법인 이꼬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를 또한 신격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기술력 우수하고요, 업력 우수하고요, 이 분야만 팠어요. 알고 봤더니 이건 처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학력조회는 하지만 경력조회는 안 합니다. 정책 작업은 서류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해요. 왜 제가 외식인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업을 했냐면 재밌어. 재밌잖아요. 에너지공단 가서 PT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 사람 왜 왔을까 하는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재밌어. 너 나보면 재밌지? 나도 재밌어. 처음이니까. 제가 지금 그 꿈을 꾸는 게 이제 산림청이에요. 산림청 가서 PT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 왜 왔어?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이유를 대며 반복해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그게 정부 사업이에요. 끝났어요.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너무 길게 했어요. 근데 머리 아프시지만 꼭 당부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나랑 관심 있는 거 서칭해서 해보시면 나중에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일에 대한 재미가 붙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는 진실입니다. 돈은 따라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창업을 계약하시는 분들은 창업에 대한 건 얘기를 거의 못했지만 동일해요.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절차는 동일하니까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면 카톡 주세요. 전화 주세요. 잘 때 빼고. 새벽 3시에 전화가지고 진짜 3시에 나도 자야 돼. 웬만하면 저는 다 받아줘요. 그리고 카톡을 사랑합니다. 왜? 남겨져 있는 건 언제든지 해결 가능해요. 전화해놓으면 까먹어요. 저 이메일 보내지 말아요. 이메일 저 삭제도 못하고 챙겨입니다. 해주시면은 아는 거는 해드려요. 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컨설팅 업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컨설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저보고 사업계획서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업계획서 포맷을 드리지 써드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의응답 받을 건데요. 그 전에 테이블 정리하고 한 5분 정도 후에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예.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